안녕하세요. 이제 어느덧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군요. 올해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셨나요? 저는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아직도 참 얼떨떨하네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원래 인생이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해서 주변의 칭찬도 많이 받았고 부유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가정에서 화목하게 자랐죠. 나이가 들어서도 난 부끄럽지 않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남자와 결혼도 하면서 평생 불행이라는 건 모르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보처럼 행복하게만 살던 어느 날, 단 한 번에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저의 인생을 끝도 없는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 줄이야. 그 사고는 저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저의 얼굴에 크게 화상 자국을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제 남편마저 하늘로 떠나 보내고 말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절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어머님의 아들을 잡아먹어 버렸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다 보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만 아니었으면 남편이 그렇게 죽을 리도 없었다고 제 흉터 역시 저주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막말을 쏟아내죠. 내 아들, 어디 갔어? 너 때문이지.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지. 내 아들, 내 아들, 돌려내. 이거사, 물론 저희 남편은 저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을 저 역시 자식 둔 어머니로서 잘 알고 있었기에 그걸 정하려 하기보다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위로만 드리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에게 진실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그 일을 잘 보살폈어요.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이라고, 제발 이러지 마시고, 같이 힘을 내요. 이러다 어머님까지 몸 힘나보고 힘을 내자고. 나는 왜 힘을 내야 해? 우리 아들도 없는데, 이제 내 세상의 가족이라고, 아무도 없는데, 나는 왜 힘을 내야 해? 필요 없어. 그냥 죽어버리자. 응, 내가 그냥 널 데리고 아들 곁으로 가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래, 얼굴에 그 흉터도 저주나 다름없는 거야? 그렇지,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으니 그런 흉터까지 생겨버린 거 아니야? 이 마녀 같은 년, 어머님은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를 향해 온갖 비난을 쏟아내시며 식장을 뒤집고 물건들을 던지시며 난리를 지으시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겨우 뜯어 말리고 나서야 어머님은 겨우 멈추었습니다. 그 뒤로 다음날 정신을 차리신 어머님은 그런 발작을 다시 일으키시고 저를 향해 직접적으로 비난을 쏟아내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에 대한 미움은 가슴 깊이 박혀 계신 건지 장례식 내내 어머님은 저를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저하고의 대화는 되도록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건의 진실을 어머님께 밝힐 결론도 없었고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머님에게는 그저 아들이 잃은 슬픔과 화, 그걸 표출할 대상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해봤자 믿으려고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저와 어머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따가운 시선과 함께 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수많은 막말들을 계속 들었으니까요. 저 역시 남편을 잃고 마음이 아팠는데 어머님께 그런 말을 듣는 건 참 상처가 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 지내고 싶었죠. 남편이 죽기 직전 혼자 계신 엄마를 잘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거니와 저희 남편이 이 세상에서 남기고 간 유일한 증거인 우리 애들.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머님과의 관계를 끊긴 어렵더라고요.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라는 말처럼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어머님도 마음을 자연스럽게 풀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 애들과 함께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어머님도 저는 싫어하셨습니다. 저희 애들은 끔찍히 예뻐해 주셨으니
애들을 핑계로 한 번씩 찾아가곤 했었죠. 하지만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어머님은 쉽게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저에 대한 감정이 고운 남아 계시던 것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혼내신 적도 있을 정도로. 아, 유치원 선생님이 엄마를 닮아서 예쁘다고 했어요. 뭐, 아니야. 우리 손자들은 너희 엄마 안 닮았어요. 애 엄마 닮았다 했는데, 그럼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긴? 당연히 너희 아빠랑 닮았지. 아빠요? 할머니도 아빠 없는데 뭐라고? 너한테 아빠가 왜 없어? 누가 그렇게 가르치디? 너희 엄마가 그랬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 내가 아니면 누가 그러니? 하여튼간, 너는 애들 교육도 똑바로 모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안 그랬어요. 그냥 아빠를 사진으로 밖에 못 봐서. 내가 왜 아빠를 사진으로 밖에 못 봐? 너 3살 아기 때 아빠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어머님, 얘는 그때 3살이었나? 기억을 잘 못할 거예요. 시끄러워. 너는 가만히 좀 있어. 자, 우리 손자, 잘 들어. 너는 너희 아빠를 닮았어. 너희 아빠는 너희 엄마랑은 다르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참 컸단다. 그리고 봐, 엄마는 저기 얼굴에 못난 흉터도 있잖아. 어우, 징그러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 닮았냐고 물어보면 꼭 아빠 닮았다고 해야 한다. 알았지? 얼굴에 남아있는 화상 자국. 저 역시 당연하지만 이 화상 자국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 화상 자국이 부끄럽다거나 징그럽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것 때문에 남들은 저를 좋지 않게 보더라고요. 혹은 불쌍하게 본다거나 그런 시선들 때문에 스스로 괜찮다. 부끄럽지 않다. 고 수없이 되뇌어봐도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저렇게 말씀하시니 참 상처가 컸죠. 한 번은 도 있었어요. 저희 둘째도 좀 커서 밖에 데리고 다니기 좀 편해졌을 때 어머님이 저희 애들을 수족관에 데려가시고 하시더군요. 전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어머님 마음도 좀 풀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머님 혼자서 애 둘을 케어하기도 힘드실 테니 당연히 저도 함께하는 건 줄 알았으니까요. 신나서 어머님한테 표는 제가 구해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족이요. 너무 좋죠, 어머님. 그 표는 제가 준비해 주겠습니다. 어머님은 그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수족관 갈까 싶어서 알아봤었는데 마침 수족관에서 가족 행사로 인표 할인도 하더라고요. 사인 왜 4명이야? 3명밖에 안 가는 데네 3명이라니.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이 가시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 나하고 애들 둘이면 3명이지. 혹시 너도 가려고 하는 거니네? 그거야 참지. 또 얘가 뭐라는 거야? 둘째도 이제 유모차 벗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내가 힘들긴 뭐가 힘들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가지 말고 있어라. 그래도 어머님 힘드실 텐데. 다 됐다니까. 내가 같이 가봐야 창피하기 밖에 더하니. 얼굴에 흉자국이 그렇게 크게 나 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손자들까지 사람들이 불쌍하게 본다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사람들 예전하고 달라서 그렇게 안 봐요. 웃기지 말아내. 앞에서야 티를 안 내지 몰라도 뒤에선 다들 수근수근 되는 법이야? 그래, 말 나온 김에 내가 얘기를 더 하겠는데 밖에서는 아는 체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내 며느리라고 얘기도 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의사인데 너 같은 애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사람들이 내 흉만 보는 게 아니라 내 흉도 같이 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어머님은 의사이. 그 얼굴에 흉진 사람이 같이 있으면 의사로서의 체면도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 말이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머님이 의사가 아니었다고 해서 저를 창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어머님은 그냥 저를 싫어하시는 거요. 결국 어머님은 저를 떼놓고 저희 아이들만을 데리고 수족관에 다녀오셨고, 수족관에 갔다 온 아이들은 들떠서 저에게 상어가 어땠다, 돌고래가 엄청 귀여웠다 떠들어대는데,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잠잘 때 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님과의 관계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저로서는 참 답답하고 숨이 꽉 막히듯 힘들었는데, 이런 저를 괴롭히는 건 사실 어머님뿐만이 아니었어요. 점점 떨어져만 가는 통장 잔고, 그 생활고의 압박마저 저의 목을 졸라 오더군요. 저는 원래 결혼정령 강사로 일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쏠쏠한 수입을 올리면서 잘 나가는 강사 축에 속여 있었죠. 결혼하고 애까지 낳고서는 강의 타임을 줄이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강사였다 보니 여러 학원에서도 저를 데려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하고 얼굴 이렇게 된 뒤로 사회는 참 냉혹해더군요. 남편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두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가장 오래 일했던 그 학원에조차 저를 잘라버리더라고요. 아니, 원장님 갑자기 저를 잘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얼마나 많은 수강생을 받았었고 이 학원의 보탬이 됐었는지. 이번에 평소보다 수강생이 줄었다고 그러시나 본데, 저 애 둘 낳고 오느라 잠깐 쉬어서 그런 거지. 다시 늘어날 거예요. 아니면 원장님은 제 실력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우, 아니 선생님 실력이야 당연히 저도 잘 알죠. 그런데 왜 저를 갑자기 자르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참 이걸 제 입으로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 선생님, 이번에 강의하시면서 좀 느끼신 거 없으세요? 느끼다니 뭐를요? 아니,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 후기가 아이, 선생님 얼굴이 보기 불편하세요. 그래서 강의에 집중이 안 된다고네? 아니,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저도 너무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한 명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선생님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들도 좀 수근수근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학원에 저런 사람을 받느냐는 둥 징그럽다는 둥,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학생들이 그럴 수가. 그래서 원장님은 그것 때문에 저를 자르시 있다는 건가요? 저도 애들의 말이 이해가 안 가고, 선생님이 여기서 열심히 일해 주셨으니까 선생님은 더욱 챙기고 싶지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마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때문에 자기들 수입까지 줄어드는 것 같다고. 그리고 저희 학원의 평판이 달린 일이잖아요. 퇴직금은 잘 챙겨드릴 테니까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 아니, 원장님, 저 진짜 안 돼요. 원장님 아시잖아요. 저희 남편 세상 떠난 거, 애들도 제 손으로 다 키워야 하는데 원장님이 이러시면 전 어떻게 살아요? 아이, 저도 선생님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같이 죽을 순 없잖아요. 저 역시 딸린 식구가 있는 건데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 그리고 어디 가서 저희가 잘난다, 어쨌다 그런 말들을 떠들면서 저희 욕을 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그런 거 잘못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니, 지금 협박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 협박은 아니고 그냥 높아심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도 우리 함께 해온 시간이 얼만데 괜히 안 좋은 관계로 만날 수 없잖아요. 한해, 걱정 마시죠. 원장님,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런 말 안 내뱉고 다닐 거니까 두고 보세요. 다른 학원에서 더 크게 성공해서 저 버리신 거 꼭 후회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예, 꼭 그렇게 되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수만 있다면요. 정말 기가 막히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화도 났습니다. 얼굴에 흉이 있는 것과 강의하는 게 무슨 상관이라고 쟤네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저는 원장님한테 말한 대로 다른 학원에서 꼭 성공하고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솔직히 한창 잘 나갈 때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았었으나 자신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참 냉혹하더군요.
다른 학원에서조차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예전에 저를 스카우트해 가려고 했던 학원들도 제 얼굴을 보고 난 뒤로는 연락조차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땐 참 세상이 미웠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모아두었던 재산과 퇴직금을 받은 것만으로 한동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애들을 키우느라 돈 나갈 곳은 너무나도 많았고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더군요. 그러다 결국 작년에는 통장에 바닥이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시어머님도 알고 계셨지만 시어머니한테 손을 벌리긴 싫었어요. 물론 시어머님은 의사일 것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건 별것 아니시겠지만 가뜩이나 저를 싫어하시는데 돈까지 달라며 구걸을 했다가는 실제로 돈을 주시고 안 주시고 떠나 자존심도 상하고 더 미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나마 친정에서 도움을 좀 주시긴 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도 연세가 70이 다 돼 가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더 도움을 받기도 죄송스럽고 민망하더라고요. 어차피 둘째도 어느 정도 컸겠다. 그냥 어떻게든 일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강사 때처럼 돈을 잘 벌 수는 없더라도 무슨 일이든 할 수는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저기 일을 알아봐도 얼굴에 흉터가 있으니 면접에서 떨어지기만 한 100번은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더군요. 배달. 배달은 복잡한 취업 절차 같은 것도 필요 없었고 손님이나 다른 누군가와 대면한 일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잠깐 마주치는 상황은 있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흉터가 어느 정도 가려지니까 제가 일하기엔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배달 일은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무슨 일을 하든 즐겁게 일하자고 생각을 하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또 나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쐬니까 이래저래 울적한 일들이 금방 잊히기도 하고. 물론 몸은 전보다 힘든 건 사실이었고 아주 가끔은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니까 이렇게 기죽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다짐하면서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열심히만 하면 생활고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군요. 요즘 엄마들처럼 어린애들 학원 여기저기 보내고 예쁜 옷들 다 사주고 하지는 못해서 아쉬워하기는 한 것이 사실이지만 삼시세끼 굶기지 않고 먹일 수는 있었어요. 조금만 제가 잠을 줄여서라도 더 열심히 한다면 애들 학원 같은 것도 보낼 수 있겠다 싶었죠. 정말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고 말았네요. 그건 제가 시어머니의 병원에 배달을 가게 되면서 생긴 일이었죠. 배달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콜이 울리면 일단은 무조건 바꾸어 봐야 했는데 바꾸어서 가야 하는 곳을 확인해 보니 저희 시어머니 병원이라고 처음에는 갈까 말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시어머니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시어머니께 이런저런 모욕도 당했다 보니 저도요. 모르게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싫어지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러 간 지도 오래됐으니 가는 김에 인사도 좀 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없는 주머니 사정을 짜내서 따로 빵과 간식을 사든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분들은 당연히 결혼식에도 남편의 장례식에도 왔었기에 제 얼굴을 알고는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며느리가 배달일을 하고 있어서인지 굉장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아,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제 점심시간이라 진료가 아니라 배달이나 드리거나 일해주세요. 그 상처 혹시 저희 선생님의. 아,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저를 알아보시다니 네요. 그래도 이 흉터가 이렇게 좋은 점도 있다니까요. 안에 뭐 그렇기는 하네요. 그런데 왜 배달을? 아, 그냥 보시다시피 제 얼굴이 이러니까 일할 곳이 마땅히 않더라고요. 그래도 배달 일을 하면서 생계유지는 가능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우, 일단 그거 이리 주세요. 이건 뭐예요? 그래도 어머님 병원에 오는 건데 제가 빈손으로 올 수 있나요? 그냥 빵 좀 조금 사왔어요.
어머님이랑 여러분 드시라고. 어머님 진료는 다 끝나셨나요? 아, 선생님은 지금 마지막 환자분 진료 보고 계세요. 아마 조금 있으면 끝날 건데 보고 가시게요. 아네, 그래도 어머님 병원에 와놓고 모른 채 할 수 없잖아요. 온 김에 인사드리고 가야죠. 저기, 잠깐 앉아 있어도 되죠? 오, 네, 뭐 그러세요? 그럼 저는 간호사분들 음식을 전달드리고 일단 환자 대기석에 앉아 어머님의 진료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머님 병원에는 정말 오랜만에 간 거였는데 남편이랑 같이 왔던 게 생각나서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조금 싱숭생숭해지고 그때 남편이 간호사분들께 웃으며 자기 이제 장가간다고 이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해 줬었는데 그때 간호사분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나 봐요. 저를 맞이하는 간호사분들의 표정이 놀라기만 한 게 아니라 꽤나 떨떠름했을 뿐더러 뒤에서 쑥덕쑥덕 자기들끼리 뭐라 떠들어대는데 그게 다 들리더라고요. 뭐뭐 웬일이야? 아니 선생님 며느리가 무슨 배달일을 하냐?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하면서 그래서 좀 놀랐어요. 원래 뭐였더라? 아, 그 토익 강사 같거나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에이, 만 왔어가지고 그때 완전 난리 없었잖아. 며느리가 아들 잡아먹었네 어쩌네 하면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며느리 완전 싫어하셔. 왜 저번에 회식할 때도 잠깐 얘기 나왔었잖아. 확 데려오고 싶다고. 아, 맞다 그랬었지. 전 그냥 손자들이 너무 예뻐서 그런 건가 했는데. 아, 아니, 저분은 무슨 죄요? 저분도 남편 잃고 많이 슬펐을 텐데. 글쎄, 뭐, 선생님이 그러시는 보면 진짜로 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남편을 죽게 만들었다던 카의 A, 설마요? 뭐 하러 그런 짓을 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편이 평소에 자기를 많이 괴롭혔다거나 그가 아니면 생명보험 같은 거라도 들었었다. 그가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어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거요? 아이, 설마 그거 모르는 거라니까? 그리고 뭐, 그런 건 둘째 치더라도 까놓고 말해서 저분 얼굴도 저렇게 됐는데 솔직히 정에 가겠냐. 나였어도 좀 꺼려지긴 하는구만. 아이, 그런가? 아이, 그래도 전 선생님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손자들 생각해서라도 며느리를 좀 챙겨줘야지. 이래서 고부 갈등이 문제라니까. 뭐, 그건 그렇긴 하지. 너도 그러니까 결혼 잘해 시험하니까 어떤 분인지 잘 알아보고 결혼해야지. 집안만 보고 결혼하면 저꼴. 란다 듣는 내내 참 민망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 욕을 했다가 시어머니 욕을 했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뒷얘기 좋아하는 거야 당연한 거긴 하지만 성질 같아서는 한마디 해야 하나 싶었는데 어머님 병원이라 민폐 끼칠까 봐 그러지도 못하겠고 그저 얼굴만 화끈거린 채로 못 들은 척 해야 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나오시더군요. 환자분이 나오시기 도전에 먼저 나오신 걸 보면 정말 배가 많이 고프나 봅니다. 우리 밥 왔어? 아우 배고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건지 알 수가 없네. 아, 선생님 진료 다 끝나셨어요. 환자분은 지금 안에서 옷 입고 계셔. 조금 이따 나오실 거야? 우리 밥은? 야니까 그게 밥이 오긴 했는데요. 저기, 저 간호사는 눈짓으로 시어머니께 제가 앉아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었전. 그걸 보고 자리에서 일어난 뒤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응? 뭐야, 환자분이 또 계셔? 아니 잠깐만. 내가 여기길 왜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배달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달지가 여기더라. 그래서 온 김에 인사도 잠깐 드리고 가려고 했어요. 아, 배달을 여기로 왔어? 아, 짜증나. 야, 너 미쳤어?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네, 아니. 저는 그냥 이미 배달 콜을 잡은 거기도 했으니까. 아이, 그럼 여기지 알았으면 취소하. 뭘 하던가 알아서 했어야지.
넌 눈치도 없니? 내가 밖에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한 거 다 까먹었어. 아니, 어쩜? 얘가 이렇게 생각이 없어? 생각이. 내가 그 얼굴 꼬라지로 우리 병원 와서 내가 며느리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명색이 내가 의사인데 환자분들이 여긴 제대로 치료도 못하나 본데 하면서 다 도망갈 거 아니야? 아, 그게 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아유, 진짜. 가뜩이나 요즘 환자도 줄어가는 판국의 예능 강사도 했다는 애가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그리고 너도 참 너님. 왜 배달만 왔으면 배달만 하고 가면 되지? 내 얼굴을 왜 굳이 봐야 하는 거지? 누가 인사받고 싶겠어? 내가 널 싫어하는 거 몰라? 내가 내 입으로 꼭 말해줘야 해. 아니, 저도 그건 알지만 그래도 왔는데 인사를 안 하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빵까지 사오면서 기다린 건데 뭐 빵 참나. 야, 내가 주는 빵 더러워서 먹기도 싫어. 알아. 이까지 빵, 이렇게. 어머님은 제가 사온 빵을 보더니 바닥에 휙 던져 버리신 뒤 발로 마구 짓밟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짓밟힌 빵을 가리키며 저에게 가져가서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자, 알겠지. 이까지 빵은 너나 많이 쳐 먹으세요. 며느리님아, 내 얼굴을 보면 반만만 떨어지는데 무슨 휴, 저 빵 들고 얼른 빨리 사라져. 얼른 바닥에 짓밟힌 빵을 봤는데 마치 그 빵이 저인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에게서 마구 짓밟히고 상처 입은 저,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어머님과 저 단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분들도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저한테 수모를 줘야 했나요? 쪽팔리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여태까지 몇 년을 참아왔었지만 이날만큼은 참지 않았습니다. 결국 처음으로 어머님께 백소리를 지르며 대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 며느리예요. 어머님, 며느리 그래도 어머님 생각해서 인사드리고 빵도 사왔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세상 상관없는 남한테도 이러지는 않는 법이라고 뭐야? 너 미쳤어. 아니, 이게 어디서 시애 밑에 소리를 질러? 왜요? 제가 어머님한테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되나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거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제 가슴 속에 상처로 남아있어서 지워지지도 않는다고요. 제 얼굴에 남아있는 이 흉터, 제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됐어요. 어머님은 의사인데 어떻게 제 얼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참 기가 막혀서 야, 내가 뭐니 얼굴 때문에만 그래. 그래 솔직히 내 얼굴 보기 흉한 거 사실이야 까놓고 말해서 그래서 싫은 거도 있지. 그건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만 그러겠냐 그래요? 어머님은 이것 때문에만 그러시는 게 아니긴 하겠죠? 어머님은 제가 남편을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럼, 아니니, 그때 화재 사고 때 우리 아들이 너 구하려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만 살아서 나온 거고. 안 그래, 너만 없었으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을 리가 없잖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희 남편은 저를 구하려고 그러다 그런 게 아니라. 오, 이제 와서 변명하는 거야? 그게 통할 것 같니?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진작에 나한테 뭐라고 말을 했겠지? 안 그래, 제가 어떻게 말을 하는데요? 어머님 장례시장 때 완전히 흥분하는 제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저하고 필요한 얘기 외에는 들으려고도 안 하셨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리고 설령 애초에 어머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제 잘못이에요. 저희 남편이 저를 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도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게 정말 맞냐고요. 어머님은 그저 아들을 잃은 분노를 출의 대상이 필요하신 것 뿐이잖아요. 뭐야, 아니,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보소. 지난 편 잡아먹더니만 이제 시어머니도 잡아먹겠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냐고요. 제가 어머님한테 지지 않고 소리를 질러대며 난리를 치자
어머님도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 말을 못 하시더군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흥분하면 약간 그 눈물이 나올 것만 같은 거 아시나요? 제가 딱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앞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기엔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걸 참느라 저 역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으니 병원엔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 정막을 깨는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진료실에 남아있는 환자분이 나오셨다고 하는군요. 아마 옷을 입고 나오는 중이신가 봐요. 분위기가 이상하다 보니 나오지 못하고 계셨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 환자분은 저를 보면서 아는 척을 하셨다고 해요. 눈에 맺힌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보여서 누구신지 헷갈리기도 했었는데 그분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 있었니? 이 동안 어떻게 지냈니? 얼마나 찾았니? 라며 오열하셨다고 해요. 저는 어리둥절하여 눈물을 훔쳐내고 그분을 쳐다보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과 함께 살던 빌라 옆집에 혼자 사시던 할머님이 계셨다고 해요. 할머님과 원래 각별한 사이는 아니었고 평소에 마주치면 인사만 드리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인사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할머님의 귀가 안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은근히 할머님을 신경 쓰게 되어 이것저것 챙겨드리곤 했는데 할머님도 고맙다며 한 번씩 반찬도 해주시게 되면서 함께 어느 정도 지내고 있었어요. 정이 쌓인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잠고가 밝은 남편과 제가 이상한 냄새와 열기에 잠을 깨게 되었는데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안방을 나서 보니 온 집안이 여기저기 불에 타고 있더군요. 창문을 통해 밖을 둘러봤는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빌라 전체가 불에 번져 타고 있었어요. 화재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눈치챈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았고 저희 부부는 일단 집에서 애들만 급하게 챙겨 튀어나온 뒤 브리아를 외치며 사람들을 최대한 피신시키고 했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이 하나 둘씩 깨어나 밖으로 도망쳐 나왔고 다들 밖에 나와 불타는 빌라를 보며 발을 동동거리며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순간 옆집 할머님이 아직도 안 나오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할머님은 귀가 안 쉬었으니 저희 외침 소리도 듣지 못하고 깨지 못하셨던 것 같았어요. 119에 신고는 했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했던 지라 남편과 저는 함께 할머니를 데리러 그 불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이전보다 더 커진 상태라 위험했지만 할머님을 도저히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운이 좋게도 할머님을 겨우 데리고 나올 수 있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얼굴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고 남편은 같이 빠져나오긴 했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나 봐요. 식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할머님 역시 연기를 많이 마셨던 상태라 입원하셨다고 들었는데 남편 장례를 치르고 새로 살 집을 조금 값이 쪽으로 멀찍이 구한 뒤로는 더는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님은 그때 한 2달 정도 원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저희가 할머님을 구하려다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태어난 뒤 저희 부부를 찾으려고 노력하셨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두도 바꾸게 되면서 연락도 안 됐고 동네도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에 도저히 찾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늙은이 때문에 젊은 부부가 그렇게 됐다니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할머님은 통곡을 하시면서 저에게 사죄를 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이 더군요. 사실 저도 할머님 생각이 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때 만약 남편과 내가 할머니를 구하려 가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될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며 후회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남편이 죽기 전 얼굴을 떠올리며 고개를 가로주었어요. 남편은 할머님이 무서워하다 소식을 듣고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라고 좋아했었거든요. 그걸 떠올리며 그래도 우린 뜻깊은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했노라고. 할머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가 할머님을 구한 건 그냥 저희가 좋아서 한 일이에요. 할머님이 잘못하신 것도 없고 저한테 사죄를 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저희 남편도 아마 하늘에서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며 할머님을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님도 저를 으며 계속 우시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뭐랄까 되게 복합적인 감정에서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어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남편도 같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들은 게 대체 아니 사장님 방금 마신 얘기가 사실인가요?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사장님을 구하려다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어도 어떻게 그렇네 방금 들으셨던 대로예요. 선생님은 알고 보니 제 생명을 구한 분의 어머님이 그요. 저 때문에 아드님을 잃게 되었으니 우선 죄송하단 말씀부터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안에서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나니 며느리 분께는 죄송해 해도 어머님한테 그럴 필요가 없겠어요. 아니, 그뿐 아니라 이 건물에서도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 덕분에 당신이 살게 된 건데 그럼 당신도 저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지. 어딜 병원을 빼라 말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러면 내 아들이 하늘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아드님을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선생님, 아드님은 제가 선생님한테 사죄를 드리지 않는 저보다 며느리한테 고통을 주는 당신을 보며 슬퍼할 것 같거든요. 뭐야, 당신이 뭘 한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물론, 전 선생님의 아드님을 선생님보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아드님은 귀가 좋지 않은 저를 도와주고 싶어 했고, 위험에 처한 저를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할 정도로 힘든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며느리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죠? 들어보니 아드님의 죽음을 며느리 탓으로만 돌리고는 화상자국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며느리한테 못되게 굴지 않으셨나요? 그 아드님이 끔찍이도 아끼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상처 입히고 그건 저 아이가 저 아이 때문에 방금 들으셨다. 피 며느리분 때문에 아드님이 돌아가셨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리고 설령 그고 해도 만약 아드님이었다면 선생님처럼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을 잃고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채로 힘들게 살아가는 며느리를 자신의 못난 감정을 풀고자 힘들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어머님은 할머님의 말씀에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눈에 초점이 풀려가면서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있는 게 저한테도 느껴졌거든요. 선생님, 이제 그만 마음을 푸세요. 차라리 탓을 하고 싶다면 제 탓을 하는 걸로 합시다. 불쌍한 며느리를 괴롭히지 마시고요. 사실 선생님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다만 어떻게든 미워할 대상,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요? 어머님은 이번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다가 그대로 얼굴을 타고 내려와 바닥에 뚝 떨어지더군요. 그와 동시에 어머님은 울음소리를 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며느리분에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 잘 살아가세요. 그래도 선생님에겐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저에겐 자식도 없어서 남아있는 가족이 한 명도 없지만 선생님은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아이들도 있으니 셋이 있네요. 선생님, 어머님은 한 5분가량을 말없이 서서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나지막하게 한마디 말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세아가 어머님은 울먹이면서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처음 본 어머님의 모습은 지난 시간에 비하면 정말 짧은 사고였지만 저에겐 무릎을 꿇고 빈다거나 하는 그런 사과보다 훨씬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님의 그런 모습, 왜 제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사실 이런 날을 상상해 본 적은 있었어요. 언젠가 어머님이 저에게 마음을 여시고 사과하는 날을, 그런데 상상 속에서는 항상 고민이 되더군요. 어머님이 사과를 하셨을 때 지난 몇 년간의 상처를 묻어버리고 어머님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인지, 나 스스로 어머님과 다시 잘 지내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고민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했던 게 무색하게도 울며 사과하며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어요. 어쩌면 이런 제가 바보 같은 건지도 모르지만 전 과거의 고통에 매달리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걸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번 저를 때마다 사과를 하시고는 어떻게든 저를 챙겨주고 잘해주려 노력하고 계세요. 물론 한동안 좋지 않은 관계였기에 아직은 서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아, 또 하나 달라진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할머님의 경제적인 지원이에게 생명을 구해줬으니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시던 것. 하지만 이제 와서 그걸 받는 것도 우습고 어머님과 다시 잘 지내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기에 극구 거절했죠. 하지만 할머님은 그렇다면 저희 아이들만이라도 후원하고 싶다고 애들 교육비에 돈을 보태준다고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저도 더는 거절하기 어렵더군요. 그래서 할머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지옥이 시작됐던 바로 그 화재 사고 그날 이후로 고통에서 해방되기까지 지금 전 어머님과도 잘 지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게 됐죠. 할머님과 한 번씩 만남을 가지며 함께 식사를 하고 있고요. 오랜 시간의 인내 끝에 이제는 저도 행복해질 수 있게 됐네요.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모든 걸 남편과 함께 즐길 수 있었다면 하는 생각인데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서는 이제 그만 빠져나와야겠죠. 앞으로는 지금 현재의 행복만을 즐기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해피 뉴